누구에게나 오랜 시간에 걸쳐 생긴 나쁜 습관 몇 가지는 있다. 고쳐보려고 한 번쯤은 노력해봤지만 아마 그리 성공적이지 않았을 거다. 아니면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고 그것을 꾸준히 유지하려 애써 본 적이 있든지. 참 답답할 노릇이나 나쁜 습관은 생기는 건 금방이고 고치기도 쉽지 않은 반면 좋은 습관은 자리 잡게 하는 것도 여간 어렵지 않을 뿐더러 사라지기도 쉽다. 출발하게 하는 힘이 동기라면 계속하게 하는 힘은 습관이다. 게으른 완벽주의자를 위한 시작의 습관. 행동을 바꾸려 할 때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중간 과정은 다 건너뛰고 바로 바꾸는 단계로 진입하는 것이다. 마치 상대팀이 누군지도 모르는 채 필드로 나가는 축구팀처럼. 당연히 좋은 생각은 아니다. 시합 전에는 우리 팀의 강점과 약점은 물론 상대팀의 강점과 약점, 이전 경기에서 패한 이유, 필드의 상태까지 모든 것을 파악해야 한다. 습관 바꾸기도 마찬가지다. 뭐든 바꾸려면 그 대상부터 이해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 특정 행동을 반복하면 우리 뇌는 이를 알아채고 그 과정을 자동화한다. 가령 이런 것이다. 오라, 알람이 울리니까 다시 알림 버튼을 2번 누르는구나. 앞으로도 쭉 그렇게 할 것 같으니까 다음부턴 생각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그 행동을 하게 해줄게. 그런 다음 뇌는 그 상황에서는 그 행동이 나와야 한다는 걸 기억해둔다. 이것이 습관이 형성되는 원리다.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말이다. 습관은 우리 뇌의 다른 사람들, 자기 생각이나 감정, 행동, 주변 사물 등 특정 신호에 의한 자극이 가해질 때 일어나는 자동 반응이다. 신호를 발견하면 뇌는 즉시 기본값으로 설정된 행동을 일으킨다. 습관은 빠르면서 효율적이고 생각이 거의 필요하지 않아 쉽게 굳어진다. 이제 우리는 습관이란 그저 하나의 선택된 행동을 수행하는 것 이상으로 정교하고 복잡한 심리적 현상이라는 사실을 안다. 습관은 보상과 벌, 생각과 동기, 그리고 기본적인 신경과학에 영향을 받는다. 여러 연구 덕분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계기, 행동, 보상이라는 세 단계 과정을 거쳐 습관이 형성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먼저 계기 또는 신호 단계가 있다. 신호는 알람이 울리거나 음식 냄새를 맡는 등 명확한 대상일 수도 있고 특정 공간에 들어서거나 특이한 자세로 앉는 등 상대적으로 추상적인 대상일 수도 있다. 타인이 나에 관해 하는 이야기를 듣거나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는 등 외부 자극에 의해 촉발될 수도 있고 나의 생각이나 기억, 감정, 신체적 감각 등 내부 자극에 의해 촉발될 수도 있다. 신호는 행동으로 이어진다. 행동은 카페에 들르거나 다음 에피소드 보기를 계속 누르는 등 실제로 하는 행동은 물론 헬스장에 가거나 식단에 채소를 넣는 등 하지 않는 행동도 포함한다. 마지막 단계인 보상 역시 첫 번째 단계처럼 원하던 크기의 옷을 입는 것과 같은 명확한 개념과 자존감을 높이거나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등 추상적인 개념 모두를 아우른다. 불편한 감정에서 해방되거나 골머리를 썩이던 생각에서 벗어나는 등 내면적인 보상일 수도 상사에게 칭찬을 듣거나 친구에게 격려를 받는 등 의외로 외적인 보상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행동은 습관화된다. 따라서 전반적인 행복 역시 일상 속의 습관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 적극적으로 건강한 습관을 형성하면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신체적, 영적 기능에 변화가 생긴다.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되고 체력 또는 정서적 안정감이 높아지며 더 큰 목적에 연결돼 있다고 느낄 수 있다.
대부분의 습관은 여러 방면에서 동시에 영향을 준다. 예컨대 체력을 기르고자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니 불안감이나 우울감이 감소하고 머리가 더 맑아지며 조용히 사색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등 부가적인 이점이 생기는 시기다. 마찬가지로 안 좋은 습관이 몸에 배거나 건강한 행동을 게을리해도 행복에 타격을 주며 역시나 한 번에 여러 방면에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좋은 삶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습관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까닭이다. 나쁜 습관은 누구에게나 있다. 이는 우리 삶의 일부이며 매일을 살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과정의 일부다. 시실지를 건너뛰기도 하고 밤늦게까지 잠들지 않기도 하고 늘 과일과 채소를 챙겨 먹지도 않는다. 다들 그렇다. 남들이 볼 때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해도 스트레스를 겪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 스트레스는 유혹과 나쁜 습관에 더 관대해지게 만든다. 좋은 습관이란 나의 가치관과 일치하거나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데려다주는 행동이다. 반대로 나쁜 습관은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심할 경우 이를 방해하거나 막는 행동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건강과 체력을 중시하는 사람이라고 하자. 지구력을 길러 가족과 함께 하이킹을 떠나는 일이 장기 목표라고 할 때 좋은 습관이란 내일 헬스장에 들고 갈 운동복을 미리 챙겨놓는 일일 것이다. 나쁜 습관은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는 일이 될 테고 말이다. 그러면 전날 밤 쉽사리 잠들지 못한 탓에 아침이 피곤해지고 출근 전에 운동하러 가는 일과를 건너뛰고 싶은 유혹이 커질 것이다. 다른 예로 경제적 독립과 안정성을 중시하는 사람이 신용카드 대금 완납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하자. 이때 좋은 습관은 월급의 10%를 꼬박꼬박 저축하는 일이 될 것이다. 예산 따윈 무시하고 충동적으로 소비하는 행동은 당연히 나쁜 습관이다. 좋은 습관은 나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단기간에 벼락치기 노력으로 달성한 게 아니라 꾸준히 습관을 길러 목표를 이루었다면 그 결과를 오래도록 유지하고 싶은 건 당연한 일이다. 집안에 잔뜩 쌓인 잡동사니를 정리하는 일이 목표라고 치자. 이때 어느 주말을 정해 한꺼번에 물건을 정리하는 것보다는 물건을 한 개 새로 살 때마다 2개 버리는 습관을 기르는 편이 집을 오랜 기간 깔끔하게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봄맞이 대청소처럼 1년에 한 번 주말에 몰아서 정리해도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이것은 습관이라 할 수 없다. 당연히 꾸준히 할 가능성은 낮다. 더불어 습관이 낳은 결과를 직접 보면 계속 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된다. 아침마다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니 통증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체감하면 앞으로도 쭉 스트레칭을 해야겠다는 의욕이 생긴다. 습관은 우리 삶에 체계를 세워준다. 대부분의 습관은 시간과 관련이 있다. 보통 정해진 시간에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루 일과 중에 특정 행동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체계는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대상에 집중하도록 해준다. 체계가 없으면 관심이 분산되어 텔레비전이나 SNS를 보는 등 별 의미 없는 활동에 만성적으로 시간을 쏟기 쉽다. 일상에 작은 변화만 생겨도 삶의 질이 높아지며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가령 매일 일기를 쓰면서 정신건강을 챙기면 삶의 다른 부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당초 목표대로 감정 상태가 나아질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개선되고 아플 때는 더 빠르게 회복하고 생산성도 높아질 수 있다. 모든 좋은 습관에는 이러한 힘이 있다. 단 몇 가지라도 건강한 행동을 습관화하면 의도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매일 하는 행동이 나를 만든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어떤 행위가 아닌 습관으로 달성된다.
안녕하세요. 아이즈입니다. 오늘은 시크릿 하우스에서 펴낸 책 게으른 완벽주의자를 위한 시작의 습관 일부를 전해드렸습니다. 변화를 만드는 최고의 방법은 자기 행동을 기록하고 관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고치고 싶은 습관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이 몸에 뵐 수 있도록 나의 행동을 기록하고 관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